통일교와 신천지 서로를 벤치마킹한 흔적이 있었던 것일까?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통일교뿐 아니라 신천지까지 수사 대상에 올리며 사이비 종교와 정치권의 오래된 유착 구조를 정면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금품 로비와 신도들의 조직적 당원 가입, 선거 개입 의혹까지 두 교단이 걸어온 경로는 놀라울 만큼 닮아 있습니다. 신천지를 이끄는 이만희는 오래전부터 통일교를 성공 모델로 삼아왔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통일교 역시 과거 신천지에 제기됐던 선거 개입 방식과 유사한 수법으로 2022년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교단이지만 정치에 접근하는 방식만큼은 닮은 꼴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른바 한학자 통일교 총재보고 문건에는 신천지가 무려 42차례 등장합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작성한 3,000쪽 분량의 이 문건에는 신천지 내부 권력 구도와 이만희 총회장 체제의 균열까지 세세히 보고된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통일교가 신천지를 경쟁 종교이자 동시에 분석 대상, 때로는 참고 사례로 인식해왔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신천지는 과거 여러 차례 대선과 당내 경선 과정에서 조직적 개입 의혹을 받았지만 제대로 된 사법적 판단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통일교는 상황이 다릅니다.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지원 혐의로 핵심 인사들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통일교에 이어 신천지까지 포함한 검경 합동수사단이 출범했습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물타기 수사라며 반발하지만 질문은 오히려 거꾸로 던져져야 합니다. 왜 이제서야, 왜 이토록 오랜 시간 동안 종교의 이름을 앞세운 정치 개입이 방치돼 왔는가? 중요한 것은 두 집단 모두 정치 권력의 빈틈을 파고들었고 그 틈을 메워야 할 제도와 감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수사는 특정 종교를 겨냥한 사건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취약 지점을 드러내는 시험대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검찰 미제 사건 또 들고 나오셔가지고 뭐 또 검찰 있고 국민의힘에 또 줄줄이 또 미제 갖다가 바쳤나 봐요. 미제 얘기해달라고.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야당 대표 수사하면서 온갖 인력과 특활비 투입됐잖아요. 그 몇 개 검찰청에서 몇 명의 검사가 수사했습니까? 그때 미제 얘기는 왜 안 하셨어요? 이해를 제가 못하겠고요. 장관님, 그 통일교 신천지 법무장관님, 네네. 그 합수본 남부지검 서울 남부지검에 지금 남부지검장이 본부장 됐는데요. 예, 일단 뭐 대검에서 그렇게 발표. 왜 남부에서 했습니까? 그 합수본 구성과 관련해서는 네. 뭐 대검에서 법무부에서는 한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대검에서 항의 안 하셨어요? 예, 건의된 대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중앙지검은 뭐 합니까? 왜 남부지검에서 이걸 하게 됐습니까? 그 정확한 사실은 모르시나요? 좀 모르겠습니다. 네. 법무부에서 안 챙기십니까? 국민의힘에서 통일교 관련해가지고 특검을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일단 통일교 특검은 하자는 말씀이신 것 같고 신천지는 뭐 하자는 건지 모르는데 왜 넣었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화면 좀 올려주세요. 통일교 신천지 특검은 해야 됩니다. 통일교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훨씬 더 많이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검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남부지검장이 이거 합수본 이거 하게 되면은 저 국민의힘 지금 현직 7명, 전직 8명 대선 자금, 총선 자금, 대선 자금 막 1억 막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뭐 불법 당원 가입 이게 12만 명인가요? 이런 거 나오고 있는데 저것도 수사하면은 남부지검장 뭐 어쩌고 하면서 또 국민의힘에서 또 수사에 그 시비를 걸 거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근데 더불어민주당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그 특정 장관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건은 그 윤영호 본부장이 진술을 오락가락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줬다 그랬다가 안 줬다 그랬다가 이제 또 다시 줬다 그랬다가 지금 국민의힘 검찰 출신들 잘 아시잖아요. 수사해 보셔가지고 그 진술 준 사람 진술 오락가락 하는 수사 뭐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신천지 뭐 수사해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화면 올려주세요. 신천지 관련해서는 지금 저분 국민의힘 소속 아니세요? 홍준표. 신천지 당원 가입 의혹 증언까지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물증까지 확인이 됐어요. 윤석열과 경선에서 경쟁했던 지난 2022년 8월 이만희 직접 만나서 신도 10만 명을 국민의힘 책임 당원으로 가입시켜줬다. 진술까지 나왔습니다. 심지어 대선 후보 경선 때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있어 왔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바뀌었다는 거 아닙니까? 신천지 내부 간부 또한 이 의혹이 사실이었다고 증언을 했고요. 그런데 이 신천지에 어떤 그 신도들이 당원에 가입했는가, 이것이 최근에 언론 보도로도 나왔거든요. 이 엑셀 파일을 만들어서 관리를 했다고 하는데요. 화면 좀 올려주세요. 저희 의원실이 엑셀 파일을 확보를 했습니다. 지난 2023년 5월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에 신천지 오늘자 폭로라면서 익명의 제보자가 총선 마띠아 당원 가입 명단이라는 엑셀 파일을 올렸습니다. 이 파일에는 대전 서구 을에 주소지를 둔 신규 당원 가입, 신도 600여 명의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지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 자료를 실제 국민의힘 당원 가입 명단이랑 비교해보면 바로 나오는 거예요. 이 사이비 종교 집단이 어떻게 국민의힘을 침투해서 정치 농단을 했는지, 그리고 국민의힘 그 대선 후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국민의힘 궁금하지 않으세요? 홍준표 전 시장이 지금 폭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억울하다고. 신천지 수사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통일교 신천지 특검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는 찬성하고요. 국민의힘도 찬성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통일교 특검 하자고 먼저 하셨잖아요. 근데 먼저 하셔놓고는 이제는 신천지 들어가서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제가 어떤 입장이신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입장을 정확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2차 종합특검 관련해서 2차 종합특검을 해야 될 이유는 뭐 수만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지금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에서 16개 그 수사 대상 범죄의 그 대상 수사에 대해서 3개만이 수사가 됐어요. 그 또 김건희 제대로 기소를 못했고요. 근데 지금 나머지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 과반 이상이 2차 종합특검을 해야 된다고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또 김건희가 받은 그 많은 각종 비금속과 금품에 대해서 특검이 알선 수재로만 기소했습니다. 알선 수재는 징역 5년 이하밖에 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가 가능하기 때문에 뇌물로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고, 그 뇌물 수사에 대해서 특검이 2차 종합특검에서 제대로 들여다보고 김건희 국정농단에 대해서는 끝까지 죄를 물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보충을 하겠습니다. 네. 그 종교유착 합동수사본부는 수사본부장은 남부지검장이 하지만 수사본부는 서울 고검에 이제 설치해 갖고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지난 2021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되는 과정에서 종교단체 신천지 신도들이 집중 동원됐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C는 당시 총회장 이만희 씨 지시로 신도들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독려한 게 맞다는 신천지 내부 증언을 입수했습니다. 또 신천지 2인자로 꼽히는 핵심 간부가 윤석열 당시 후보와 신천지의 관계를 강조하는 육성 녹취도 확보했습니다. 전직 신천지 관계자는 국민의힘 당원 가입이 시작된 건 지난 2021년 7월부터였다고 했습니다. 당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예비 후보로 등록하고 대권 행보에 나선 시점입니다. 노골적으로 했죠, 노골적으로. 국민의힘 당 가입하고 움직일 수 있는 표가 10만 표 이상씩 있으니까. 지역이나 교회별로 숫자를 할당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총회장 이만희 씨의 지시라고 했습니다. 과천교회 같은 경우는 장년회장, 부녀회장, 청년회장을 불러서 당원 가입을 시켜라라고 이만희 씨가 또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모두 10만 명 가입을 목표로 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JTBC가 입수한 녹취에는 이런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신천지 2인자이자 총회 총무 고모 씨와 핵심 간부 사이 통화입니다. 윤석열 라인에 들어간 거 맞습니다, 선생님. 전 봤을 때 오늘 대성공을 했다고 좀 확신합니다. 이만희 씨가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와 통화도 했다면서 보안에 유의해야 한다는 취지로도 말합니다. 윤땡땡하고도 통화도 하셨더라고요, 실제로. 잘못하면 나라가 뒤집어져. 그럼요. 조심해야 된다, 지금은. 네네. 가입 지시는 대선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23년 5월 신천지는 또다시
신규 신도 등을 중심으로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독려합니다. 이듬해 4월 총선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정당에 가입하는 것은 국민으로서 주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외부로 알려지는 걸 막기 위해 필라테스 회원을 모집하는 것처럼 암호를 썼고 엑셀 파일을 만들어 관리하기도 했습니다. 당원으로 가입한 신도 가운데 상당수는 지금도 당비를 내는 책임당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신천지는 신도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다양한 정당에서 활동할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신천지가 가입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단지 이만희 그분의 언론 말에만 지금 의존을 하고 있지요. 이걸 갖고 추적하기는 실제로 어렵고 근거 없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당에서 보고한 바로는 조직적인 가입 정황은 없었다라고 받았거든요. 예, 그게 뭐 제대로 된 보고인지는 나중에 또 판단할 문제지만은 네. 그 시점에 제가 봐도 어디 뭐 예를 들어 신천지에서 조직적으로 가입했다 그러면은 그분들이 뭐 인터넷으로 다 가입하진 않았을 것 같고 예. 뭉태기 원서나 이런 게 들어왔어야 되는데 그런 정황을 보진 못했습니다. 이 내용도 홍준표 전 시장의 SNS에 제기된 의혹입니다. 뭐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이만희 씨한테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2021년 대선 후보 경선 때 신천지 신도 10만여 명을 책임당원으로 가입시켜서 밀어줬다는 건데 최 의원님 이때 기억나세요? 네,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많았었네요. 들었는데 예. 저게 뭐 사실 뭐 증거가 없습니다. 이게 제가 그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정당 이 사무가요 굉장히 허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갑자기 많은 분들이 그 원서를 냈다고 해서 이게 신천지인지 뭐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뭐 온라인으로 가입하면 더 모르고 예.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신천지가 10만이 들어왔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개연성이 없습니다. 이게 그 공직선거에 나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사기당하는 게 제가 당원 한 10,000명 갖고 있습니다. 이거 막 당원 명부 다 드릴게요. 이거 무조건 됩니다. 뭐 이렇게 해서 여의도 주변에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렇게 잘못 사기당해가지고 공직선거 떨어지고 돈 날리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이게 당원이 10만 명이 가입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제 경험상 개연성이 없습니다. 그렇게 10만 명이 가입하기도 어렵고 예. 그리고 신천지가 그 코로나 때 굉장히 타격을 많이 입었습니다. 그때 그 방역 때문에 방역 위반해가지고 압수수색 뭐 그 경찰에서 시도하고 그런데 검찰에서 뭐 그 영장이 막혀서 못하고 이랬는데 굉장히 행정적으로 많이 제재를 받았고 그래서 신천지가 교세가 굉장히 많이 약해져서 2020년부터 한 2022년 사이에 교세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나갔는데 10만 명이나 당원을 가입시킬 만한 그 위력을 행사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것은 좀 의문이고 어쨌든 10만 명 정도 가입하면 굉장한 숫자인데 예. 그것으로 그 가입했을 가능성은 좀 떨어진다. 그때 소문은 많이 났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내 경선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만큼의 숫자가 가입하여서 거기에 큰 뭐 위력을 행사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지금 뭐 통일교 얘기, 신천지 종교 집단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국민의힘 당원과 관련해서. 그러니까요. 우리 옛말에 이제 아리땡 굴뚝에 연기 날까 이런 예. 얘기가 있는 건데 기사가 너무 많이 나온 게 있어요. 실제적으로 보면 어떤 거냐 신천지 간부 중에 탈퇴자가 뭐라 그랬냐면 윤석열 위에 당원 가입하라는 지시가 있었다. 이렇게 폭로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통일교의 고위 간부인 윤모 씨랑 건진 법사가 문자 메시지를 했는데 권리당원 10,000명 이상 확보해라. 이게 무슨 뭐 예를 들면 무슨 영화도 아니고 예. 10,000명 정도 확보해. 10,000명이나 숫자도 엄청난 숫자가 있는 거고요.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만 했으면 끝나는 건데 2023년도에 전광훈 목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정치권은 내 통제를 받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해요. 그냥 공개적으로. 내 예. 통제를 받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2023년도 3월 12일 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전광훈 목사가 우리가 김기현 장로를 잃었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걸 공개적으로 얘기했을 때 그럼 뭘 믿습니까? 예. 뭐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도 아닐 거고 대부분 다 제가 볼 때는 자기들의 신도들을 가입하게 하는 방식을 통해서 하겠다는 얘기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계속 말이다. 말밖에 없다. 증거가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수사가 벌어지는 거겠죠. 수사를 통해서 실제로 강제적으로 뭐 예를 들면 당원 가입이 됐다면 아마도 지역위원회별로 당원 가입을 했을 겁니다. 한다면. 왜냐하면 종교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집단적으로 뭐 10만 부를 만들어서 그걸 뭉탱이로 집어넣는 게 아니라
다 자기들 교회 교구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지역에다가 뭐 몇천 장씩 이렇게 하는 식으로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얘기가 돌기도 했었어요, 실제로. 예. 사실 확인은 안 되는 겁니다만 예.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진술들을 확인을 하고 또 거기에 나와 있는 뭐 탈퇴자 같은 사람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람들 뭐 내용을 확보를 해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한다면 이건 매우 중대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종교 예. 집단이 자기의 신도들을 강제로 당원으로 입당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오도를 줘서 특정한 사람들을 뽑게 하는 행위가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걸 정치권의 핵심적인 인사들이 활용했다라고 얘기하면 예. 그럼 이건 헌법 위반 행위예요. 왜냐하면 우리 헌법에는 정당은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된다고 돼 있는데 완전히 제가 볼 때는 위법적인 행위로 반헌법적인 행위가 벌어졌다는 거기 때문에 예. 이건 말이 아니라는 걸 좀 말뿐이라고 하는 사실이 밝혔으면 좋겠습니다만 저는 이 본질을 명확히 밝혀야 된다. 정당의 민주화를 위해서라도 예. 생각합니다. 정황은 있는 것이 2021년 11월에 권성동 의원이 당원이 한 19만 명이 새로 가입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홍 전 시장이 보라는 인터뷰였던 것 같은데 그때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2차 경선 때 당원 투표 반영 비율이 30%였어요. 예. 그때 당원 투표 결과가 거의 더블 스코어 정도로 이렇게 차이가 난 걸로 제가 들었고요. 한 4.5% 내외로 우리가 승리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당원 투표 비율이 50%잖아요. 예. 그런데 이번에 이제 좀 특이할 만한 점은 19만 명의 당원이 새로 가입을 했어요. 최 의원님 뭐 저런 인터뷰가 있다고 하더라도 뭐 확인해 볼 대목이 많이 있죠.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을 지지했는지 저 당원 중에 상당수가 신천지에서 왔는지 여러 가지 좀 수사를 한다면 좀 체크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수사를 해도 신천지와 연관성은 밝히기가 어려울 겁니다. 이게 신천지의 그 주력 교세가 일어나는 곳이 대구 경북인데 네. 대구 경북이 국민의힘 당원이 가장 많은 곳인데 그 당원 관리를 대구 경북은 거의 모두 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지구당을 갖고 있는데 그분들이 당원을 관리를 사실상 하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다 알죠. 이게 당원이 누구냐, 당원 명부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신천지를 뭐 자기 지구당에 한 몇 명씩 가입시켰으면 모르겠지만 신천지가 와서 그렇게 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원 관리는 당협위원장들이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만 명이 들어왔다면 당협위원장들 사이에도 소문이 다 났을 것이고 그것이 뭐 지금까지 공공연한 비밀이 아니고 알려진 비밀이 됐을 텐데 저는 지금 뜬금없는 홍 시장님의 말씀은 홍 시장님은 지금 사실 국민의힘이 좀 미워서 국민의힘이 좀 해체되고 새로운 형태의 정당으로 갔으면 하는 것이 홍 시장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경선에 대해서 불법성을 계속 주장하고 계시는데 저는 증거가 좀 부족한 것이 아니냐. 물론 그런 말은 들으셨겠죠. 신천지 많이 들어왔다고 얘기하더라. 그것은 결국 카드라 통신이고 결국에는 홍 시장님은 지금 뭐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 자신이 경선을 2번이나 지다 보니까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힘 전체적으로 정당이 너무나 좀 야속하고 그래서 저런 마음이 드신 마음이 모르겠지만 지금 저게 사실 근거가 별로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 말이 그 개연성이 갖기는 어렵다. 이게 홍 시장님이 2022년도에 경선에서 패한 것은 당시에 그 친홍이라는 그룹이 당내에 없었습니다. 사실 의원들이 좀 붙어줘야 됩니다. 친홍이라는 그룹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당원을 포섭을 해서 당원들이 홍 시장을 찍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홍 시장이 당시 윤석열 대통령한테 졌거든요. 그러니까 홍 시장은 그때 결심을 하지 않습니까? 아, 당원이 많은 대구시장이 내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다음 경선에서는 내가 TK를 확실히 잡아서 당원에서 이겨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또 이번에도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게 당원 마음을 잡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 시장이 이번에 하는 게 아무래도 과거에 대한 넋두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홍 시장도 이런 의혹이나 좀 주장을 하면 근거를 같이 제시하면 좋을 것 같은데 들었다는 수준의 얘기다 보니까 바로 반박을 당하거든요. 아니 이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만희 씨에게 이 얘기를 들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이만희 씨 같은 경우는 거의 교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들은 거는 믿을 수가 없는데 최수진 대변인 말에 의하면 이준석 당대표의 말은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말은 믿을 수 있는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 말은 믿을 수 없다. 이건 이제 조사해 봐야 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리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야속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이해가 안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2021년도 경선을 했을 때요. 선거인단 50%, 그다음에 국민 여론조사 50%였어요. 선거인단에서는
윤석열 그 당시 후보가 22.97%로 이겼어요. 근데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17.27%를 이겼어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적어도 국민 여론에 지지하는 사람을 뽑아줘야 예. 그 사람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선거인단 투표에서는 22.97% 차이가 났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선거인단에서 이렇게 큰 차이가 날 수 있지? 윤석열 당시 후보는 입당한 지 1년도 안 된 사람이고 예. 홍준표 전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그전 대선에서 출마를 했었고 당대표까지 한 사람이에요. 전 이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만희 씨한테 물어봐서 그런 일이 있다고 얘기를 하니 그런 정황이 있을 거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면 저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인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말뿐이다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수사하십시오. 우리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온당한 거죠. 예. 제가 봐도 그 당시 경선 결과는 제가 그때 그 당시 뭐 기자에서 다 아시겠습니다만 납득이 안 되는 결과라는 얘기들이 꽤 아니 많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궁금한 게 최임 당시에 이제 홍 전 시장이 만약 이 사실을 들었다고 하면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 당시에 홍 전 시장이 결과에 큰 승복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때 홍 시장도 그 직관으로 느낀 것은 예. 당원들이 나를 지지하지 않는다. 특히 자신의 그 정치적 고향이라 할 수 있는 영남에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계속 지는 걸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남에서 당원 표심이 표의 확장성을 생각했을 때 윤석열이 이재명을 이길 것이다. 이렇게 당원들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원 당심에서 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것을 자신이 압니다. 근데 지금 와서 저렇게 하시는 말씀은 지금 제가 아까 드리는 말씀처럼 계속해서 당내 경선에서 이번에 사실 그 후보를 뒤집고 이런 점이 많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자꾸 이렇게 자꾸 당을 운영하느냐. 예. 그래서 당이 이거 못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그때가 기억도 다시 소환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 기억은 제가 봤을 때 홍 시장도 당심에서는 지고 있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때. 통일교 신천지 의혹을 파헤칠 검경 합동수사본부도 구성되었습니다. 통일교 신천지를 같이 수사하게 됩니다. 이렇게 검경 합동수사본부도 발족한 만큼 이제 통일교 신천지 특검을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 하에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되었는데 국민의힘은 중립성, 공정성을 문제 삼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정부의 검찰, 이재명 정부의 경찰에서 제대로 수사하겠느냐, 중립적으로 하겠느냐, 공정하게 하겠느냐, 이렇게 불만을 늘어놓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특검을 하자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이 특검 추천권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3의 중립적인 단체 기관에서 특검을 추천하도록 그렇게 하는 법을 지금 제출을 했습니다. 그 제3의 추천 단체들은 법학 교수들입니다. 변호사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갖고 있는 교수나 변호사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중립적인 제3의 단체, 그런 교수들께서 추천하는 특검이라면 중립성,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겠습니까? 못 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통일교 특검 하자고 그렇게 국민의힘에서 얘기했고 민주당이 하자고 했으면 하는 거고, 신천지는 기왕 헌법 정신에 맞게 정교분리 원칙을 어긴 부분이 있다면 같이 특검하는 것이 맞습니다. 신천지를 굳이 빼자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굳이 넣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이런 부분이 결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올해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2026년 현장 최고위원회도 많이 하고 앉아서 탁상 공론하는 그런 의미 없는 그런 회의를 지향하고 앞으로는 민생 속으로, 현장 속으로, 그리고 민생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서 정책에 반영하고 공약을 해서 국민들에게 흡족할 수 있도록 그런 피부에 와닿는 그런 정책 행보를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손잡고
대한민국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같이 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